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물가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는 지금 이 물가 금리로 인해서 이미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죠. 글로벌적으로. 자,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었고, 저희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금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뭐 이런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바이오 쪽도 동일한 수준으로 언급이 되었죠. 근데 지금 당장 바이오 섹터가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 바이오 쪽, 거기다가 지금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니죠.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물가, 금리 이런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니 수익성과 모멘텀을 가진 그런 섹터를 좀 바라보자, 그런 이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약바이오 강점은 너무나도 깊은 조정이죠. 정말로 뭐 이렇게까지 하락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하락을 보인 종목들이 정말로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바이오 쪽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한미정상회담발 이 바이오 이런 부분의 강세, 금요일날 강세를 보였죠. 이런 부분이 또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지속적인 강세의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이 셀트리는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근데 혼자서 동떨어진 흐름을 보인다 그러면 역시나 그럼 그렇지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의혹을 보이는 부분이 그냥 의혹이 아니구나 라고 좀 의심을 더 깊게 해도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라고 좀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기에서 물러설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 워낙에 말도 안 되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 가치를 찾을 때 그때 내가 매도를 하든 말든 이런 이 고민을 해야지, 지금은 여기에 굴복할 상황이 절대로 아니죠. 이렇게까지 밑으로 밀고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굴복할 이유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보시면 자, 이번 주 증시 전망해가지고 변동성 정세는 계속 지속이 될 것 같다. 물가 금리 부분이 계속 흔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익성과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집중을 하자. 그래서 이 모멘텀이 좀 발생을 좀 한 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모멘텀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여기에 바이오도 똑같이 얘기가 되었고 로봇 관련 이야기도 있었죠. 그런 상황이지만 이 바이오는 지금 돈을 당장에 벌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몇 개 없죠. 그러나 지금 당장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은 셀트리온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이 바이오 쪽은 낙폭 과대가 가장 큰 호재다 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죠. 자, 거기다가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바이오에 대해서 또 언급이 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큰 모멘텀이 있죠. 엄청난 낙폭 과대. 자,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 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뭐 워낙에 안 좋은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많이 이 기대감이 많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곧 끝나겠죠. 곧 끝납니다. 반드시 이런 정말로 좋지 않은 분위기는 주가가 먼저 움직입니다.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계속 안 좋다 이런 소식이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스물스물스물는데 왜 이러지? 금리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아직까지 정상화 되려면 아직 멀은 것 같은데 계속 안 좋다는 상황, 그리고 전쟁도 계속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왜 주가가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가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러면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가고 나면 이제 좀 좋아지네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때는 정말로 쥐도새도 모르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쥐도새도. 주가 올라가고 있지만 이게 지금 올라가는 게 맞아? 라는 의구심이 들면서도 계속하는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르는 주가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한 바닥을 언제쯤 바닥이겠거니 이걸 잡아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가들은
개별 기업들의 수익성과 모멘텀에 집중해서 대응할 것을 권고했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워렌 버핏이라는 정말 주식 투자에 거의 70년 이상 투자를 했던 이런 사람도 정확한 바닥을 못 잡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누군가는 잡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어렵겠죠, 당연히. 자,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물가 불안, 성장 둔화 우려가 맞물리면서 계속 불확실성이 높은 정세가 연출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 미 증시가 크게 흔들려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서면서 마감을 했죠. 그런데 우리 증시가 금요일 날 외인 기관이 많이 샀죠. 특히 기관이 엄청나게 사들이면서 마감을 했죠. 자, 이런 부분에 지금 추가적으로 힘을 좀 실어줄 만한 부분이 현재 지금 미 증시 상당히 안 좋은 게 월마트, 타길 이런 쪽이 상당히 안 좋죠. 근데 요 부분이 유류비가 많이 증가했죠. 국제유가 올라가면서. 거기다 운송비도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연간 실적이 전망이 하향하고 아주 크게 하락을 맞았다. 이런 소식들이고, 또 금리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기지 금리 상승 으로 인해서 주택 거래가 위축이 좀 되고 있죠. 그리고 기존 주택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좀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좀 희망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이 단기 피크아웃이 관찰이 되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상승폭이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이제 4월을 기점으로 상승의 이런 폭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단기 피크아웃의 그런 상황이 관찰이 좀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근본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물가의 절대적인 레벨이 높다, 이런 부분보다는 속도 그런 부분이 속도가 빠르면 계속해서 불안감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2분기를 정점으로 물가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질 만한 그런 부분이 좀 관찰이 됐죠. 4월 말 기점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의 단기 피크아웃이 관찰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이 시장의 심리로 움직이게 되면은 이제 증시는 주가가 많이 바닥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는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죠. 최근에도 어제 금요일에도 주가가 미 증시가 쭉 하락하다가 저가 매수세 들어오면서 쭉 올라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죠. 기대 인플레이션 단기 피크아웃. 자, 그리고 중국 상하이 봉쇄 완화 기대감과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상당히 이제 주초는 강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호재 소식들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앞으로의 이런 부분도 주가가 많이 하락한 현재 위치에서는 반영이 많이 되었다. 그래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움직임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회담 의제 남북 경협, 백신, 반도체, 2차전지 테마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바이오는 쏙 빼버리죠. 워낙에 바이오가 너무 많이 소외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얘들도 바이오를 언급하기가 조금 그렇겠죠. 좀 어렵겠죠. 자, 그런데 바이오가 금요일부터 크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낙폭이 큰 바이오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이제 이 메이저 세력들이 낙폭 과대에 한미 정상회담의 이 바이오 부분이 또 언급이 된 상황. 그리고 지금 원숭이 도청 이런 부분이 또 돌고 있는 상황이던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다다음 주 되면 아스코가 또 개최가 되죠. 그런 또 모멘텀들. 이렇게 보면은 이 바이오주들이 좀 지속적으로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입니다. 자, 지금 그런 지금 이 부분으로 좀 관찰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셀트리온 지금 보면은 뭐 하락폭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제 바닥 잡고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지금 이 한미 정상회담에 바이오가 또 언급이 되었고, 원숭이 도청 이런 부분에 이 크게 일어나면서 바이오에 대한 정말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낙폭이 일단은 뭐 너무나도 어마어마하죠.
정말로 엄청난 낙폭을 보였고 이 제약바이오주들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이 일단은 좀 나타났는데 여기 이제 연속성을 좀 보이게 되면은 이 바이오주들이 이제 시작을 하는 흐름으로 가는구나 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워낙에 낙폭이 엄청나게 과대한 상황에서 이 저가 매수세가 이제 좀 들어오고 있죠. 이 정도로 하락을 했으면 이제 저가 매수 이 한미정상회담 이런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추세를 만들어낼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셀트리온이 이런 상승 추세가 만약에 나온다. 그럼 여기에서 빠질 리가 없겠죠.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낙폭 과대로 따지면 실적이 이렇게 좋으면서 낙폭이 크게 내려온 종목은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셀트리온이 정말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이 정말로 잘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얻어맞은 기업은 셀트리온이 거의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른 종목들은 이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유가 있는데 얘는 지금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이렇게까지 왜 내려왔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실적이 잘 나왔죠. 근데 날 모르겠다 이런 지금 상황이 설명 불가하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상당히 왜곡된 주가다 이렇게 성립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찌됐건 간에 기다리면 아주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 셀트리온 그룹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